야, 농담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툭 하고 무너진 적 있나요?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던 그 말. 살 좀 빼라니까 장난이야. 너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에이, 그건 내가 너무 민감한 거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불편하고 찝찝한 감정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 말은 그냥 실수였을까요? 정말 아무 의도 없이 튀어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의 무의식이 슬쩍 드러난 걸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실수 속에 숨겨진 진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실마리를 풀어줄 사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사상가는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우리는 오늘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바탕으로 왜 사람들은 실수인 척 상처를 주는지, 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지를 심리학적, 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농담, 진짜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감춰진 칼날이었는지 당신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했죠. 무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충동, 욕망,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의 문을 두드리며 언제든 틈이 생기면 표면 위로 튀어나오죠.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말실수, 프루디언 슬립 혹은 실언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아내 아니 애인과 여행 중입니다. 이런 말실수는 웃음을 유발하지만 종종 무의식 속에 억눌린 욕망이나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기도 합니다. 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트는 농담이야말로 무의식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출구라고 말했죠. 즉, 겉으론 웃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진심, 분노, 질투, 경쟁심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평소에 드러내지 못한 감정을 슬쩍 건네는 것. 그게 바로 말실수의 한 형태이자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았다면 그건 괜히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상대가 숨기고 싶은 진심을 직감한 걸지도 모릅니다. 너 그 옷 입으니까 진짜 더 살쪄 보인다. 장난이야, 장난. 너는 좀 덜 진지했으면 좋겠어. 농담도 좀 받아들이고.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말한 사람은 웃으며 말하지만 들은 사람은 마음 깊은 곳이 찌르르하게 아파옵니다. 이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기분 나쁘면 내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감정의 레이더입니다. 상대가 의식적으로는 숨기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드러내고 싶어하는 감정을 당신이 무심코 감지해버린 거죠. 사람은 누구나 진심을 숨기고 살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돌려 말하거나 농담처럼 포장해서 진심을 꺼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의 그 농담 속에 담긴 무의식의 칼날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먼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쎄하고 찝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직감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넌 참 순해 빠졌어, 착해서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짜 칭찬인지 아니면 내가 만만하다는 경고인지 몸이 먼저 반응하죠. 혹은 친구가 자꾸 너 진짜 그 남자 만나도 되겠어? 뭐 내 인생이니까라고 웃으며 말할 때 그 뒷말의 날카로움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이처럼 말실수, 농담, 빈정거림은 무의식의 감정들이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기억해두세요. 그 말의 표면보다 당신의 느낌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첫 번째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흔히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냥 농담이잖아라고 자신의 감정을 눌러버리곤 하죠. 하지만 상처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안쪽으로 스며들어 자존감, 인간관계, 일상적인 기분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아, 저 말이 불쾌했구나. 이 한마디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의식을 언어로 의식화하는 연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단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의 농담이 불편했을 때 왜 저 말이 나한테 거슬렸지?
그 사람은 내 어떤 점을 건드린 걸까? 내 안에 어떤 상처와 연결되어 있지? 이렇게 감정과 연결된 무의식을 말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의 뿌리가 명확해지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선 긋기 감정적 경계 설정입니다. 불편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한 번쯤은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은 나한테 상처가 돼. 그 농담 웃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더라도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할수록 상대는 더 이상 쉽게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정말로 실수였다고 사과한다면 그건 더 좋은 일이죠.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왜 그렇게 예민해? 장난인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이 말실수하지 않도록 스스로도 돌아보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실수에 상처받았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농담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너도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원래 그런 이미지야 같은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흠집을 낸 적이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감정은 괜히 생기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늘 당신을 보호하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감정이 불편함이라면 그 안에는 진짜 나를 지키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의도치 않게 상처받고 또 의도치 않게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무의식 속에 숨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 한마디. 그땐 별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생각나지? 진심 아니라고 했지만 왜 그렇게 아프지? 그 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이 흘려보낸 진짜 감정, 혹은 당신의 무의식이 감지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냥 농담이었어. 하지만 농담은 마음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진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절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건 너무 예민해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감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 말을 실수로 무시할지 아니면 신호로 받아들일지. 우리는 모두 다듬어지지 않은 말들 사이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때론 멀어지고 때론 의심하면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말 뒤에 마음을 읽으려 한다면 그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상처가 아닌 이해로, 침묵이 아닌 대화로, 무시가 아닌 존중으로.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떠오르시나요? 혹은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 문장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볼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직한 신호니까요. 당신의 무의식이 지금 어떤 말을 꺼내고 싶어 하나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무수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말을 듣고 또 건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말은 쉽게 잊히고 어떤 말은 수년이 지나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습니다. 그 말이 진짜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 말이 건드린 나의 진짜 감정이 더 큰 의미였을까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억압된 욕망이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통로다. 이건 단지 남들의 말에 상처받는 것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이런 말을 내뱉고 있다는 뜻이죠. 그냥 농담이었어. 에이, 그 정도로 기분 나빠? 장난인데 왜 그렇게 진지해?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무의식도 실은 작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조금 얄밉다. 나는 너보다 위에 서고 싶다. 나는 사실 너를 부러워한다. 그 무의식은 말을 통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말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되묻게 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합니다. 첫째, 계속 무의식을 억누르고 말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둘째, 나도 타인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를 시도해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관계는 자꾸 끊기고 오해는 쌓이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을 잃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르게 되어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왜 상처받았는지도 설명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무의식이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습니다. 프로이트의 말실수 이론은 단순한 심리학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회복하는 열쇠이자 진짜 관계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실수 뒤에 숨겨진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말이 말하고 싶었던 것, 그 감정이 진짜 말하려던 것, 그냥 농담이야 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이 영상이 그 질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조금 더 단단해진 당신을 만나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만 남는 대화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 한마디에 당신이 너무 오래 아파했다면 그건 절대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감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 감정은 당신의 존엄이고 그 예민함은 당신의 인간다움입니다.